마블 영화 사상 최악의 로튼 토마토 점수, 블랙 위도우, 샹치, 그리고 이터널스까지 줄줄이 호불호 평가 일색인데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던 일이 원래 DC에서만 벌어지는 일 아니었어요? DC가 아닌 마블에서 벌어졌다는 게 의외인데요. 이젠 더 이상 믿고 보는 마블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눈치 챙기다가 보는 마블이 된 걸까요? 이터널스의 로튼 점수는 대체 왜 이 모양인지 아직도 볼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께 오늘은 가이드 리뷰를 드립니다. 스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은 이터널스 보고 왔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 영화들에 대한 평가는 참 이상하리 많지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블랙 위도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샹치는 또 의외로 재미있었지만 리뷰를 올린 뒤의 반응 역시 아니 이게 재미없었다고? 이게 재밌었다는 거야 지금? 제정신임? 아니 이거 재밌게 봐도 지랄 재미없게 봐도 지랄. 아무튼 이번에 이터널스도 엄청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밌게 본 편이고요. 같이 본 저희 와이프는 별로였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봤는데 한 명은 꿀잼, 하나는 노잼이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로튼 토마토에서도 50점대를 유지 중인데요. 잠깐 그 60점까지 가서 간신히 토마토가 됐다가 다시 50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또 개봉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자, 여기서 로튼 토마토 점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튼 토마토 점수는요, 좋은 영화나 명작 영화에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영화다, 명작이다, 무조건 죽기 전에 봐야 되는 띵작띵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영화가 신선한지 신선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로튼 토마토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점수도요, 로튼의 평론가들만 평가할 수 있는 점수고 일반 관객들은 그 옆에 있는 팝콘 점수, 즉 만족도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인 지표는 이 토마토 점수보다는 그 옆에 있는 팝콘 점수를 참고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토마토 점수는 굉장히 낮은데 팝콘 점수는 높은 영화들도 있고요. 반대로 토마토 점수는 엄청 높은데 팝콘 점수는 낮은 영화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이 평가들을 자세히 꼼꼼히 들여봐야 되는 게요. 이 평론가들이 그냥 토마토냐 썩은 토마토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줄 평도 한마디씩 남기거든요. 신선하다는 의미의 토마토를 줬지만 정작 그 평가 글 자체는 별로라고 한 평론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 영화가 엉망이라고 말해서 유감입니다. 설명이 너무 많고 진행 속도와 구조가 엉망이며 사랑 이야기는 길을 잃습니다. 또 반대로 썩은 토마토를 주면서 이거 썩토를 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한 거는 그 얘기는 로튼 토마토의 점수 그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선함을 평가하는 것이지 작품의 재미나 완성도나 혹은 작품성까지 평가하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메타크리틱에서도 비슷한 점수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로튼 토마토 평론가 점수들을 쭉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불만들은 이렇습니다. 지루하다, 액션이 별로다, 복잡하다, 설명이 장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블 영화스럽지 않다. 이 모든 요소들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루하다는 건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이 2시간 37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뿐만은 아닙니다.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무려 7,000년이에요. 물론 이 7,000년의 역사를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인류에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이터널스가 이 인류를 대하는지에 대해 쭉 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설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영화가 가진 컨셉이 가진 분명한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며칠 동안 벌어지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의 단서를 쫓는 스릴러 구조의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스릴러 구조의 이야기였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해. 그러다 보니 주인공들끼리의 갈등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보다는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상황들, 개념들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나레이터 같은 역할로서만 이 배우들의 역할이 그친다는 거죠. 누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화합도 일어나고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외부의 어떤 사건들, 외부에서 벌어지는 개념들, 어떤 상황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잘 모르겠는 것도 누가 또 설명을 이렇게 들려주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모든 설정들이 아무래도 마블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개념들이 많잖아요. 처음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터널스라는 캐릭터도 처음 등장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데비언츠라는 존재도 처음 등장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셀레스티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설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설명 자체는 저는 재밌게 봤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들이 나누는 철학적인 멘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와닿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막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만, 야 관객들 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괴물이 딱 갑자기 막 액션씬. 근데 사실 액션도 단점으로 지적이 됐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고 있는 액션씬들이 우리가 뭐 슈퍼히어로 영화를 한두 편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주인공이 괴물하고 싸우는 영화를 한두 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진짜 별 희귀망측한 액션들로 다 봤잖아. 그런 액션들에 비하면 확실히 신선한 맛은 없었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정말 뭐 예상 가능한 수준의 액션이고, 예고편에 나오는 액션이 전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액션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신선하게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샹치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인간이 아닌 괴물과 싸운다라는 설정이 이 영화에서 좀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 괴물도 사실은 어떤 특정 악당을 형상화한 괴물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형상화한 악당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뭐 멀티버스 속에서 뭐 악당들하고 싸우겠지만, 사실 스파이더맨도 예상컨대 그 멀티버스라고 하는 그 복잡한 개념하고 싸우는 내용이 결국엔 되는 거지, 뭐 악당을 죽인다고 해서 갑자기 멀티버스가 짠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런 뭐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찌됐거나 개념을 형상화한 무언가와 싸운다. 사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느꼈던 악당들은 좀 심심한데, 악당들은 좀 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동석의 비중은 어떨까요? 마동석의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마동석의 매력을 정말 잘 살린 영화였어요. 확실히 그냥 어디 아시아 배우 하나 갖다 써서 아시아 시장 공략하자 수준의 그냥 어설프게 갖다 쓴 게 아니라, 확실히 배우의 어떤 이 각각의 캐릭터들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가 주인공만 무려 10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 사이의 어떤 연기 앙상블이라고 할까? 속된 말로 케미,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함께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인가 같은 느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물론 연기력도 조금씩 편차가 있었던 것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 영화 복잡하다고 얘기했죠. 복잡한 거 맞습니다. 왜냐면 등장인물이 10명이고요. 셀레스티얼도 나오고 네비언츠도 나오고 뭐 우주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복잡해요. 굉장히 뭐가 막 설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액션 영화라면 어떤 악당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히어로들이 이런 갈등들을 겪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물리친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일 텐데, 어쨌든 그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또 거기서 사건도 벌어져야 되고 상황도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진짜로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린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터널스에 뭘 기대했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화려한 액션, 어드벤처, 신명나는 모험, 유쾌한 코미디, 그리고 배우들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면 이 영화는 전혀 여러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매력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마블 영화에 그동안 기대했던 거고 그동안 받아왔던 기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터널스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SF 영화들 중에서는 문명, 인류의 발전, 그리고 어떤 이 우주에 대한 근원, 기원,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영화나 작품들이 종종 있었죠. TV 시리즈라면 과거에 문명을 탐사하는 내용이었던 스타트rek도 그랬었고, 또 스타게이트도 있었죠. 영화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프로메테우스라든가,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들. 근데 그런 영화들도 사실은 스토리는 그렇게 막 엄청 재밌다라는 평가는 아니었지만, 뭔가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인류의 시발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인류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어떤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방금 이 예시를 든 영화들만큼 이터널스가 명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에 비해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인류, 우주 뭐 그런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토론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영화였다라는 거죠. 왜냐면 뭐 스타게이트든 스타트rek이든 이천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든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막 형이상학적이고 복잡한 개념으로 막 가려고 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만 보여주거나 그러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뭐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거의 불멸의 존재니까 어떤 인류의 역사를 이 주인공들의 관점에서 그냥 한번 쭉 가볍게 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들이 인류를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법 괜찮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랑 가장 유사한 느낌을 찾자면 매트릭스랑 많이 비슷했었어요. 물론 매트릭스는 현실 세계, 가상 세계를 구분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만 뭐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느낌은 뭐 현실 세계, 가상 세계 뭐 이런 제가 이렇게 굳이 부연 설명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관념 아니죠? 예. 매트릭스에서 보면 현실 세계의 인류가 어떻게 멸망을 했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기계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오가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있어 왔고 뭐 기계는 그런 사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매트릭스라는 세계를 운영을 했고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이터널스 역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조금씩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화를 히어로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한다? 요거는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또 반대로 아니 히어로 영화에서 그냥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싸우는 영화만 나오면 됐지 뭐한 우주 뭐 그는 어차피 다 그냥 구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는 굉장히 불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와이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이터널스 멤버 중에 하나라면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겠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터널스 한번 보시고 오길 바랄게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루한 영화다 뭐 액션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기대치를 내려놓고 보면 또 의외로 재밌을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블 영화들이 이제는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니 히어로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그렇게 단순히 최종 보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와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이 만화사에서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려왔던 정말 5만 가지 설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영화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영화사가 됐다라는 거죠. 7, 8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제 막 마블 영화들이 막 알려지고 뭐 마블 세계관이 이제 막 대중들한테 이제 막 알려지고 막 할 때도 그때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마블의 우주적 존재 계급 정리, 티어 정리, 뭐 신적 존재들 정리 막 이런 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어? 야 이거는 영화로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전을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평가가 어떻게 되든 제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그냥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이 영화에서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변화가 그저 오락거리로서 마블 영화를 즐겼던 사람들한테는 로튼 토마토 점수처럼 상당히 다른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불호인 사람들이 전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단순히 이거 뭐 망작이지 명작이지 이렇게 흙과 배 가르듯이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이 영화를 보고 이제는 약간 다른 도전을 하고 있어? 뭐 그런 느낌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또 욕하세요 저를. 영화가 재미없으면 영화를 만든 애들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무튼간 그런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터널스 멤버 중에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직접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스포가 있는 리뷰로 다음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신 그 시점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